안녕하십니까, 김복상입니다. 저녁 때 이렇게 늦은 시간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골목상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주제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셔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상태를 좀 알아보고 개선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주제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산 옛길 골목형 상점가의 현재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 주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법률적 근거와 정의 그리고 특성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가맹점 현황, 공모사업,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도봉산 옛길 골목형 상점가의 역사와 현황, 사업 실적, 그리고 구조화 위기, 글로벌 환경의 변화, 빅데이터에 대한 상권 분석, 그리고 제안사항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시사점입니다. 지역 경제를 왜 살려야 하는지, 누가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은 성공 사례 분석을 해서 어떤 케이스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경제 모델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는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봉산 옛길 상인의 고문을 맡고 있고요. 이 지역에서 19년간 개업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상점가의 법률적 근거와 정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상점가 골목시장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통시장과 상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원 부분이 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온누리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이 법의 근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은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고요. 거래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시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점가에 대한 정의입니다. 상점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제2조 7호에 따라서 상점가를 말합니다. 다음은 골목형 상점가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 기본법 2조에 따라서 2,000평방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곳 이상인 곳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봉구청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30개에서 15개로 완화를 해서 좀 더 그 상점가 등록을 기준을 완화를 해서 많은 지역들이 상점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런 결과로 현재 성황당 앞에 있는 무속 인근에도 상인회 성립총회를 하였고요. 도봉산 먹자골목도 상인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점가 특성입니다. 전통시장은 이제 특정 지역 내 상설 운영되고요. 규모가 작고 사업시설 이런 게 이제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능이 취약하고 경영 개선이나 상권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신도분 시장 이렇게 해서
방학동 도깨비 시장 이렇게 4군데에서 6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특정 구역 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게 특징입니다. 도봉구 지역에는 도봉산 옛길 골목형 상점가가 유일합니다. 상점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를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상업시설을 상점가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쌍문역 분리상점가, 오도봉 거리상점가, 창동역 상점가, 쌍리단길 상점가가 있습니다. 도봉구에서는 골목형 상점가나 상점가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각 형태마다 지원되는 법률이나 특성이 달라서 이에 맞춰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일반 현황입니다. 전통시장이 6개, 544개의 업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도봉 시장이 148개고요. 방학동 도깨비 시장이 89개, 신창 시장이 84개, 창동 골목시장 61개, 쌍문시장 101, 배도시장이 61개, 이렇게 해서 총 544개 업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점가 현황입니다. 상점가는 5개 지역에 560개 업소가 되어 있고요. 쌍문역 분리상점가 112개, 쌍리단길 상점가 117개, 오도봉거리 상점가 52개, 창동역 상점가 70개, 도봉산 옛길 상점가 200개로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현황입니다. 전체 전통시장은 544개 업소 중에 374개가 가입이 완료해서 69%의 가입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깨비 시장 같은 경우에 89개 업소 중 80개가 가입이 돼 있어서 현재 제일 높은 90%의 가입률을 가지고 있고요. 제일 낮은 데는 신도봉 시장. 최근에 이제 상인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가입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45%, 전체에서 69%입니다. 전체 평균은 1104개 점포 중에 583개가 가맹이 돼서 52%의 가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점가에 대한 가맹점 현황입니다. 560개의 점포가 있고 209개가 가입을 해서 37%의 가입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일 높은 데가 75%인 쌍문역 분리 상점가입니다. 나머지 상점가들은 비교적 가입률이 낮습니다. 지금까지 상점가에 대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일반 현황을 봤고요. 지금부터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크게 공모 지원사업과 온누리 상품권 지원사업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모 지원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특정 사업을 참여할 기관을 공개 모집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게 되면 시설 현대화나 인테리어, 경영지원 패키지 사업 등을 직접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2025년 지원사업 공모 2차 내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해서 공고를 내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 공모하는 내용들은 특성화 시장 육성에 대한 것과 청년물 활성화 지원 사업,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사업 등 이런 것들을 공모를 해서 시장당 최대 4억 원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이거는 2025년 2월까지 이렇게 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상점가 입장에서 공모사업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까다로운 자격 요건과 높은 진입 장벽, 상인의 무관심, 불공정한 경쟁 이런 부분 때문에 공모사업의 수주율이 낮춰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점가는 그 시장 등록한 지 역사가 짧고
온누리 가맹점도 60%, 80%를 이제 공모사업에서 요구를 하고요. 상인회비 납부율, 또 상인 가입률, 공모사업의 자기부담금을 10에서 20%를 요구합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 또 단기간에 한 달 이내에 이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 부담을 상인회가 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인회에서 이 공모 자체를 포기한다든지, 또 이제 쉬운 사업이 있으면 이런 걸 신청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길고 기존 그 가입 조건이 충족이 되어 있는 반면, 상점가 같은 경우는 신생이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서 가입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수준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5년까지 도봉구가 사업 수행을 했는데요. 총 사업 지원 금액은 49억 9천만 원이고요. 총 39건을 수주했습니다. 이 중에서 전통시장이 23건을 수주했고 상점가가 16건을 수주하였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봤을 때는 59%, 41%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24억, 11억, 12억 이렇게 그래프 초록색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금액이 높은 반면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도 5억 이하이고요, 24년에도 5억 이하, 2025년에도 5억 이하. 그래서 실제로 사업 규모나 사업 발주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전체 사업비의 30% 정도의 수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수주 건수와 사업 금액이 균형이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균형을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39건의 사업을 도봉구가 수행을 했는데요. 시설 안전 사업에 7건, 운영 인력 지원에 4건, 행사 및 마케팅에 6건, 디지털 전환, 또 고객 편의 증진 사업에 이렇게 공모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보통 시설 안전 사업은 거의 다 하나씩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사업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이제 공모사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온누리 상품권 직접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직접 지원 사업은 국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직접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이 온누리 상품권을 핵심 사업을 하는 이유는 상인회한테는 공모사업을 해서 시설 개선을 해주지만 주민들한테는 상인회 지역 상가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환급해주고 할인해주는 쿠폰을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봉구에서는 20%의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의 환급을 하고요. 물건을 쿠폰을 구입을 할 때 물건을 구입을 하면 또 10%를 할인해주고, 그래서 합쳐서 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월 30일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파리바게트에서 빵을 산다 하면 성구매에서 10%를 할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물품 구매 시 10%를 받고요. 또 개인 핸드폰 할인 저기를 해가지고 또 10%를 받습니다. 그러면 30%까지 이렇게 지역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20%, 30%를 할인을 해주면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국가가 주는 할인 행사를 해주는데 이걸 안 하는 거는 이상한 겁니다. 이거는 딱 하나인데요.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온라인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홍보 부서입니다. 몰라요.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10%, 20% 이게 할인을 해놓은지도 알지도 못해서 주민들이 사용을 안 합니다.
두 번째, 상인들의 회의적인 태도입니다. 일인 점포가 많고 일상 업무에 바쁘기 때문에 관심도 안 가지고 일부 가맹점들은 실제 수익은 똑같으니까 주민 입장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 입장에 생각했을 때는 똑같은 물건을 일반 현금으로 팔거나 온라인 온누리 상품권으로 팔거나 매출은 같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맹률이 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소비자들도 이렇게 좋은 할인 혜택이 있으면 알 건데 모르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품권을 이용을 해서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 골목 상점가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요번에 제가 속초에 놀러 갔는데요. 대포에 가서 회를 먹고 카드를 계산했습니다. 계산을 했더니 온라인 온누리 상품권으로 결제가 돼서 10% 환급이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 과정을 몰랐었는데 바로 여기 결제를 하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면 치과에 가서도 20%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또 병원에 가도 20%를 해줍니다. 약국에 가서 약을 살 때도 20% 할인을 해줘요. 카드를 가져가고. 그리고 학원에 가도 애들 학원비를 내려고 해도 20% 할인을 해줘요. 또 지역의 특정 업체에 가면 금은방에서도 20% 할인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매출액대로 했는데 제 카드에서 선구매 할인, 후 환급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할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우리 많이 쓰잖아요. 카센터도 가고 오토바이 센터도 가고 자전거에도 수리하러 갑니다. 근데 상점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 그러면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앞으로도 이 온누리 상품권이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우리 시장 경제도 활성화되고 본인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서는 20%의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특별 재난지역 선포 지역에는 49개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은 환급이 20%입니다. 기본이.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할 때 10%를 할인해주고요. 물건 구입을 할 때 20%를 캐시백을 해줍니다. 그러면 합쳐서 30%를 할인해줘요. 또 저 지역에 있는 파리바게뜨를 가면 제 것도 10% 할인을 받습니다. 그럼 40%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반값인데 이용을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사항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온누리 상품권을 도깨비시장, 여기 예를 들어서 신동분시장, 여기 상점가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좋은 구입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누리 상품권을 어떻게 가입하냐? 잘 모르니까 제가 화면을 다 떠봤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나중에 모르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도 드리고 또 가입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모바일 가입 방법은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회원 가입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계좌 등록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카드 등록입니다. 3단계가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검색을 하면 디지털 온누리라는 웹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치를 누르시면 되고요. 설치가 다 됐다. 그러면 두 번째 이 화면이 뜹니다. 별도 카드 발급 없이 내가 가진 카드로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동의해줘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화번호 여기 동의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확인을 하면 이렇게 에러화면이 뜹니다. 여기에 에러화면이 뜨는데 이건 무시하시고요. 다시 여기 돌아서 확인하면 다음 장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면 되는데요. 소비자도 가맹주로 온누리 상품권을 간편하게 사용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약관 동의를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김목상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 주민등록번호를 여기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누르시면 핸드폰에서
인증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SK나 KT, U+,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전화번호 인증번호를 요청을 하면 인증번호가 오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약관에 동의해 주시면은요 1차 이제 되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어느 지역에 사용을 할 거냐 이렇게 해서 화면이 뜹니다. 서울특별시, 강남도 도봉구까지 쭉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게 체크박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다 선택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만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만 누르고 이거 안 하셔도 되고, 서울시 도봉구 하셔도 되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울산 광역시에서 자주 간다 그럼 이것도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아무데나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거기까지 하면 이제 가입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첫 화면이 이렇게 떠요. 자, 지금 받을 수 있는 충전 혜택은 205,000원입니다 하고 이렇게 떠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안녕하세요 김옥산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보유 금액이 회원가입을 막 했기 때문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는 나옵니다. 20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라고 뜨는데요. 그럼 이제 하려고 보니까 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충전하기 밑에 버튼을 누르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충전 계좌 등록을 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충전을 하려면 자기 은행 계좌를 여기 등록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하고 계좌 등록을 한 다음에 계좌번호 신한은행 금옥산 넣고, 여기서 누르면 ARS에서 전화가 와요. 몇 번 누르세요. 이렇게 그럼 누른 다음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계좌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완료가 되면 이렇게 완료됐다고 뜨고요. 다시 이제 그 초기 화면으로 와서 충전 얼마를 할 거예요? 그리고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10만 원 충전을 하면 여기 보시면 결제가 9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할인 10%가 실제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이라고 해서 충전을 하면 금액은 10만 원이 충전이 되지만 실제로 통장에서는 9만 원이 이렇게 결제됩니다. 근데 이제 결제가 돼서 충전이 10만 원이 됐는데요. 이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QR로 사용하는 방법과 자기 결제 카드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카드를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등록된 결제 카드가 없어요. 이렇게 밖에 나가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 카드가 등록을 해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등록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결제 카드 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한은행 카드 동의하고 신한카드 16자리 번호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카드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카드가 이렇게 돼요. 이러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겁니다. 첫 번째, 회원가입, 계좌 등록, 결제, 카드 등록까지 해서 완료가 되고, 그러면 자기가 등록한 카드를 가지고 이제 가맹점에 가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충전 금액은 만 원부터 하니까 편하신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온누리 상품권 가입 방법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세 번째로 도봉산 옛길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산 옛길 상점가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960년대 국가주대로 산업 전략화에 따라서 삼양라면, 삼풍재지, 인켈, 미원, 세표식품, 서울 막걸리 이런 공장들이 1960년대 전부 다 이 도봉구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발전하면서 주변에 근로자들의 숙소도 필요하고 기숙사 주택, 상가들이 들어서게 돼서 그때부터 지역 상권이 활성화됐습니다. 1988년 올림픽을 겪으면서 서울에 있는 공장이 다 지방으로 이전해라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지방 이전이 결정됐고요. 그래서 1991년도 90년도 해서 도봉구에 있는 공장들은 전부 다 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주거지를 다 재개발한 겁니다. 도봉 한신아파트도 그렇고요. 삼성 레미안도 그렇고 대상 현대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봉구의 옛길 상인에는 1960년대 공장이 들어서면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현황입니다. 부동산 옛길 골목편 상점가는 209개의 점포가 있고요. 현재 그 이동환 회장님이 상임 회장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권의 특성은 이제 도소매 위주이고 요식업, 부동산 식당 이런 게 주로 많이 있고요. 소규모 1인 자영업자 위주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 상권은 보흥산 등산길과 경쟁 상권은 세동네 먹자 골목과 한신아파트 입구에 오피스텔 단지 신규 입점 상점가입니다. 경쟁 상점가고요. 기존에는 보흥산 등산객들이 그 먹자 골목을 이용을 하고 한신아파트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신규 상점가가 입점을 함으로써 이쪽에 이제 그 분산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경쟁 상권이고요. 주 이용 인구는 인근 아파트 인근 거주민이고 도봉산 등산객들입니다. 교통 현황은 도봉산역, 도봉역 이렇게 대상 범위는 보시는 것처럼 도봉 한신아파트 건너편에 하리바게트에서 영순의 감자탕까지 감리교회에서 도봉산 성당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상점가가 이제 2023년 2월에 등록이 됐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3년 차가 되고 있는데 사업은 한 6가지 정도 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트테리어 지원 사업에서 3억 원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상점가 40개의 아트테리어 인테리어 사업을 했습니다. 23년도에 신용보증금에서 2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인테리어 20군데를 추가를 했고요. 야간 경관 태양광 사업에서 LED 사업을 신용보증기금에서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과맥축제 공모사업이 돼서 4,500만 원 예산 배정을 받아가지고 지역축제를 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9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상점과 지주간판 정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2025년 10월에 도봉구에서 5천만 원 예산을 지원받아서 신흥상권 축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큰 사업은 3년 동안 1년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됐습니다. 상인의 추진 과정은 2020년 6월에 추진위를 최초에 구성을 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이 됐다가 2020년, 22년 4월에 회원 모집과 동의서를 다시 받았고요. 2022년 3월에 추진위를 재구성해가지고 4월에 동의서를 받아서 5월에 이제 임시통회를 했고 또 그래서 5월달에 상인회 신청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창립총회를 22년 10월에 실시를 했고 다시 이제 등록 신청을 해서 23년 2월에 상인회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상점가의 구조와 유리, 저희 도봉산 옛길 상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차 중심지고요. 생활 밀착형에 그리고 소상공 공인들이 밀집한 1차 상권입니다. 손님들이 전체 도보로 이동해서 오는 골목 상권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 동네 먹거리 상점가와 새로 생긴 한신아파트 인근 그 상가 지역과 이렇게 분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은 연간 이제 수십만 명에 이르는 도봉산 관광객들이 저희 지역으로 유입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매출하고 직접 연결을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골목 시장이 그 옆에 있는 경쟁 상권화만 경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환경의 유기에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들이나 이커머스가 워낙 발달을 하다 보니까 저희 매출도 또 다 분산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사업자 연간 매출액이 220조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선식품까지도 바로 주문하면 아침에 집에 새벽에 지금 집으로 도착하기 때문에 야채, 과일, 우유, 계란 할 거 없이 바로바로 배달이 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 지역 상권에서도 심지어 야채 가게도 지금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용 환경의 변화입니다. 무인 점포, 서빙, 로봇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알바 자리가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산업 발전으로 더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 상권에 남아있는 거에 없어요. 이제 다 죽고 지금은 이제 식료품, 식당, 제빵, 커피, 편의점, 이발소, 세탁소 이런 생활 밀착형 상점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신발 가게, 옷 가게 이런 것도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유리 가게가 도봉 유리가 최근에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여쭤봤습니다. 왜 딱 하나밖에 없는데 수요도 많고 할 건데 어떻게 그만두셨습니까? 라고 제가 찾아가서 물으니까 인제는 유리를 가릴 게 없답니다. 가만히 기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유리가 깨지질 않는데요. 가만히가 돼가지고 그래서 아파트고 뭐 빌라고 할 거 없이 유리를 교체 수요가 없어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할 게 없다. 수리해줄 게 없다. 그래서 두 군데가 폐업을 하고 다른 일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 상권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빅데이터에 의한 상권 분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얼마나 매출을 올리나 한번 따져보면요. 전국에 저희 보면 전국 평균 매출 자영업자가 2,79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년 전월 대비해서 4.7%가 올랐는데요. 전국의 소매업이 73만 개 정도가 있고 음식점은 83만 개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서 소매업이 매출이 제일 높고요. 지방 같은 데는 부동산이나 숙박이 더 높고 음식은 아주 매출이 낮습니다. 그 옆에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매출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업소의 개수와 매출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서울 지역입니다. 서울 지역은 매출 평균이 4,770만 원 정도고요. 전월 대비해서 3.5% 증가를 했고 소매업이 11.9%, 음식점이 13.8% 이 정도 비슷합니다. 1% 정도 차이 나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소매업 매출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1억 가까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숙박업, 그 다음에 부동산업, 그리고 음식업은 여전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이 계속해서 매출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도봉구 같은 경우에 전체 평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너무 많아서 시간 관계상 샘플로 하나만 채택을 했습니다. 도봉 일동의 편의점하고 방학 일동에 있는 편의점의 매출 분석 및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월 평균 매출은요, 도봉 일동인 경우에는 3,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만 원 정도꼴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방학 일동 같은 경우에는 3,6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 매출이 11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는 3.9%, 전월 대비해서는 6.9% 정도 상승을 했고, 방학 일동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는 좀 떨어지고 전월보다는 오르고 이렇게 데이터 분석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업소 수예요. 도봉 일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소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15% 정도 떨어졌고, 전월 대비해서 4.3%, 방학 일동 같은 경우에는 16%가 증가를 했고요. 전월 대비해서는 한 3%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유동인구인데요. 도봉 일동 같은 경우에는 일일 평균 유동인구가 일일 평균이 7만 8천 명 정도 이렇게 이동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방학동 경우에는 8만 9천 명 정도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도봉 1동과 방학 1동은 이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보시면 이쪽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까지는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사람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방학동을 보시면요, 월, 화, 수, 목 다 비슷한데 주말에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도봉 1동 상권은 유원지 상권에 가깝다는 겁니다. 전체 7만 8천 명 중에서 등산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로는 32% 정도가 더 높게 나오는데요. 주말 유동인구가 이 부분이 전체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 등산객에 대한 유동인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방학 1동 상권은 일반 주거지 지역 상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유동인구가 이동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여기 이제 도봉동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를 보면은요, 유동인구가 9시에서 12시 사이에 19%입니다. 그리고 14시, 18시에 25%, 그리고 18시에서 23시까지가 22%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도봉산 옛길 상정강은 등산객 없이는 힘들다라는 결론을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데이터 분석을 마쳤고요. 이제 도봉산 옛길 상정강을 통해서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항들입니다. 상권 보호지구가 필요하다. 도봉산 토요일 날 차 없는 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도상영업도 주말에는 좀 허용을 해달라, 한시적으로. 봄, 가을 등산객을 상대로 주말에만 영업을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유입 전략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알리 간판도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고요. 도봉산 계곡 산책로도 개설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봉산 그 수변공원에서 서울 가는 영순의 감장항까지 동선 연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변공원이 실제로 도봉산 매표소 앞에 있지만 저희 지역의 매출하고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순전하게 서울 시민들, 또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지 도봉동의 매출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변공원이 서울가든 앞에까지 이어져서 계곡의 산책로를 따라서 동선이 저희 먹자골목까지 이어져서 그 등산객들이 바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복합 문화 시설이라든지 주차장들도 더 확충이 필요하다. 그래서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들이 확충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상권 분석을 아까 봤는데요. 소상공인 365 사이트에 보면 이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사실 제가 IT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거 누르면 저거 누르면 안 되고. 근데 하물며 일반 자영업 사장님들이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공공에서 주도해서 이거를 빅데이터 상권 분석 데이터를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 1년 내에서 상인들한테 직접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매니저 그룹 지원입니다. 현재 상정가 같은 경우에 그 가입률이 37%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정가별로 매니저가 한 명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100여 곳, 200곳을 한 명이 어떻게 다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상인의 회장님이나 총무님도 자영업자 사장님이기 때문에 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혼자서 그 일을 다 해야 됩니다. 공모사업도 해야 되고, 가맹점도 받아야 되고, 또 화재본도 가입시켜 드려야 되고, 그래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 점심에 출근하시는 분, 저녁에 출근하시는 분, 이렇게 분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분들 근무 시간 9시에서 5시까지 출근해서 이분들을 만나서 이런 서류를 매니저 혼자서 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험부가 전통시장 6개소, 상점가 5개소에 11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명의 매니저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11명이 집중적으로 지역을 일주일씩만 맡아줘도 온라인 가맹점이라든지
온라인 상품권의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그룹 단위로 예를 들어서 월 1주 정도만 지원을 해줘도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을 위한 활용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도봉산 등산계 가고요. 도봉 1동 주민, 서울과 경기도를 있는 거점 도시의 이제 도봉의 장점을 살려야 되는데 아직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주는 돈이나 또 소비, 주민들의 소비만으로 경제를 다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둘레길을 개발하는데 관광 내일 열차를 한다든지 러너들을 위한 산책 코스를 새로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정부에서 용역을 줘서 SNS 홍보물도 제작을 해주고 근데 아무도 찾아오질 않아요. 그 사이트에 SNS에 아무도 방문하지 않아요. 근데 용역비는 다 받아갔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사례로 알 수 있습니다. 1990년도 IT 붐이 일어나면서 2000년도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홈페이지 하나 안 만든 사람 있습니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주고 홈페이지 쇼핑몰 다 만들었잖아요. 다 만들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가지고 홈페이지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딱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을 해가지고 직접 이 사람들이 사용자 제작권 콘텐츠, 그래서 UCC를 제작을 해서 경연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이거 만들어 오면 100만원 준다, 1등, 2등 50만원 준다. 이렇게 하면 유명 유튜버들이 지역을 돌면서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자기 사이트에 직접 올립니다. 그래서 10만 명, 100만 명 사이트에 그 사람이 자기 사이트에 올리면 자기 사이트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매장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핫플레이스 개발이라든지 UCC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업 다변화로 홍보와 매출을 동시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도봉산 객길 골목길 상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시사점입니다. 이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되는 이유가 뭔가 이거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영업자들이 고용과 경제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영업자가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OECD 평균에서 대한민국은 자영업자가 19.8%고요. 미국은 6.6%입니다. 일본은 9.9%고요. 자영업자가 작년보다 16만 명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565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550만으로 줄었습니다. 15만 명이 더 폐업을 했는데요. 어쨌거나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자영업자 전체 취업자 비중은 2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1963년도에는 37%, 2019년 금융위기 때는 24.6%, 2024년 19.8%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폐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폐업하신 분이 성공해서 은퇴하면 괜찮아요. 다 지금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또 알바자리 알아보고 대부분이 이렇기 때문에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을 안고 은퇴를 하는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폐업을 계속 할 거다라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꼭 살려야 된다. 다음은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그럼 누가 살릴 거냐? 이거는 누가 살릴 거는 이 경제를 살려야 되는 주체 모두가 살려야 되는 주체입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상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도 역할이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이제 지역 조직을 해서 해야 되고, 주민들은 상품을, 지역 상품을 좀 팔아줌으로써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살려야 되냐? 우리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도봉구 역사를 보면 1960년부터 90년까지 포항계였습니다. 지역이 개발되고 이 공장들이 들어오면서 도봉이 가장 발전되었던 시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이 사는 방법은 기업 유치다. 기업 유치와 재개발, 재건축 한다든지 새로운 먹거리나 개발을 해서 살리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 사례만 발표를 하고 시간 관계상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인회에서는 이제 파주시에 견학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거기에는 어떻게 보냐, 처음인데 돈이 없으니까 상인회를 조직을 해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돈을 17만 모아가지고 협동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 사무실에 이제 빈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임대를 하고, 이제 해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시설을 구축해야 되잖아요. 시설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지원을 해서 매덕 시설 자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시설 구비를 한 다음에 지역에 콩을 재배를 해서 두부거리를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직접 두부 공장을 설립하고 생산하고 판매해서 브랜딩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판매 수익으로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보조해주고 수익을 다시 환원해주는 사회, 이런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상인에도 이제 단순히 보조금만 받고 그치지 않고 이를 발판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경제 모델에 대해서 그래서 상인회가 앞으로는 이렇게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기업 형태로 계속 발전을 해서 지역에서 이제 공동체 문화도 형성하고 우리가 이제 상부상조나 품앗이 이런 전통도 이어가고 해서 지속적으로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 힘들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모델은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요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사업, 오늘의 상품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최종적으로 이렇게 더 홍보나 강화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제 골목상권 활성화 종합 전략 마무리 발언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차별화가 필요하고요. 협력 체계, 상인의 지자체 주민 간의 협력 체계가 필요합니다. 공모 사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마케팅 전략도 혁신적으로 해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고 대신 인플루언서들을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서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만 사회적 경제 모델을 도입해가지고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창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산 옛길 골목형 상점가는 도봉구의 역사와 함께 매우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209개의 점포와 그 가족의 삶의 터전이고 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추억이 담긴 삶의 공간입니다. 도봉산을 찾는 수많은 등산객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제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과 하도록 하겠습니다.